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살살 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8,833불, 그리고 도미넌스는 66.3%입니다. 자, 최근에 4천만 개의 테더, 이 4천만 달러치가 바이낸스로 또 유입이 됐는데요. 이 금액으로 비트코인이나 또 다른 암호화폐들 좀 펌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솟아오르면은 다른 암호화폐들도 좀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 세력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트론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다시 트론 관련된 의혹이나 루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스틴 선이 나섰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트론 재단이 보유한 트론을 매각하는 일명 먹튀는 사실이 아니다. 트론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모은 모든 트론 분량을 락업했다. 둘째, 트론은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오픈소스 인터넷 프로토콜이며 모든 개발자들은 트론 프로토콜을 수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론 커뮤니티를 위주로 한 모든 다단계는 트론 재단과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다. 이러한 루머들은 이제 중국에서 돌고 있었던 그런 루머들이라고 하고요. 자, 왜 자꾸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부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홍콩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마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홍콩 증권관리위원회가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에게 가상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상은행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은행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퓨전뱅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 중에 하나를 잠깐 포함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직불카드에 관한 것인데요. 암호화폐 직불카드 하면은 이제 보통 직불카드와 똑같은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 직불카드는 법정 화폐를 사용하지만은 암호화폐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겠죠. 보통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받아주는 곳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3자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지불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암호화폐 직불카드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상점이든 비자나 마스터카드만 받아주면은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다나리 그런 쪽에서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있고, 얼마 전에 에이다 관련된 직불카드도 한국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암호화폐 직불카드로는 첫 번째로는 크립토닷컴의 MCO 카드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카드는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 쪽에도 진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은 블록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원하는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직불카드를 선보였죠. 유럽 쪽에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직불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곧 아시아 쪽, 특히 한국에서도 진출해가지고 한국 역시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리브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은행이죠. 미츠이 스미모토 은행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블록체인에 개방적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일본에 있는 은행들도 리브라에 개방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리브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통화로서 은행들의 경쟁자가 될 것인데, 이 개방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 관계자는 전에 리브라에 관련된 조심성을 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리브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로힛 초프라 의원이 연방준비제도에 보낸 서한에서 리브라가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리브라를 향한 우려가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실시간 국제송금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를 개발하고 있죠. 이 패드나우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출시 일시가 2023년 혹은 2024년이나 돼가지고요. 이러다가 중국에 크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시장에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계의 사채업자 같은 남자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몰타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관련된 AIBC 서밋이 있었습니다. 이 서밋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짭토시 크레이그 라이트와 암호화폐 업계의 빅 마우스인 리차드 하트 헥스 창업자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SB에 관련된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리차드 하트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자신이 사토시라고 거짓말을 치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둘만의 깜짝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 지지 않죠?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왜 완전히 당신이 바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요. 운영진 측은 배경음악을 깔면서 이 싸움을 말리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밖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하트에게 레전드다 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시죠. So we'll do a new one. Are you Satoshi? Yes. Okay. So you wrote the Satoshi white paper. Yes. And you implemented the 1 megabyte block limit. I put a temporary limit in there after being badgered by Mr. Finney. Right. So when you had access to the code base and could update the GitHub, and when you had access to your account on Bitcoin Talk, and when you had access to your Satoshin@gmx.com email, when did you decide that you would stop using those and stop having influence over the project, and then side channel appear as a broke guy later with no successful business interests, no Bitcoin tied to his address, no running from the government in Australia from the Australian tax office? Sorry. No. Real Satoshi would have been there with me fighting against BCH and taking the brand. But you didn't even fork real Bitcoin. You forked a copy of Bitcoin. You made a copy of a copy. I did not fork Bitcoin. Segwit forked Bitcoin. Bro, I don't think you can spell Segwit. You want to say these things and whatever else, and you want to say blah, blah, blah. No. I actually made a deal with Jihan. Jihan actually stabbed us in the back, so that's a different issue. I was watching you during the hash rate race when you were competing with Kelvin's hash rate from CoinGeek to try and actually take over as the authoritative chain against Bcash. No, and you actually, said we you would did take over not. and you lost. So, sorry, didn't. We limited in what we got.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가는 곳마다 야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당당히 사토시다, 내가 비트코인 100세를 썼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정말 먼 미래에는 진짜 사토시 정체가 누구인지 누군가가 꼭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 언젠가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쪽에서 깜짝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튀니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이 디나르를 발행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들은 사실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해당 CBDC는 몇 달 안으로 상점, 카페,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국가 간 결제 시스템에도 도입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세계 최초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보다 먼저 나오게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튀니지에 이어서 세네갈 역시 ECFA라는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반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인기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죠.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전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자동화, 그러니까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 앤서니 폼플리아노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는 100%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다. 디지털 주식, 디지털 채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상품을 사람들은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채권들이 발행이 되고 있고 곧 있으면 더욱더 많은 분야가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자동화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전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에 10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 멀어 보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2020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앞으로 6개월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 리듬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피터 시프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덤핑한다라며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꿈 깨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절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며 특히 귀금속에 비교를 하면 부적절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에 본심이 나왔죠. 내가 금을 팔고 있으니까 금의 자리를 위협하지 마라. 금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봤듯이 모든 것은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자산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는 벡트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벡트가 최근에 1일 최고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1756개.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신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벡트가 최고 거래량을 갱신을 했다면서 신나서 트윗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위치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4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누가 이렇게 입을 놀렸느냐, 누가 8,400 소리를 내었어 하고 찾아봤더니 이 오리 선생. 그는 만약에 8,750불 위에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면은 이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이 컨트롤을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8,400불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코인데스크의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데스크는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8,5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조정의 바닥이 어디일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와이스크립토 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7,200달러 부분이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비트코인의 81사이클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견고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7,2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역사에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설명도 남겼습니다.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7,200달러와 10,000달러 사이에서 요동칠 것이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의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큰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90%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석가도 이제 8,200불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8,400이 뚫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8,200에서 8,500 이 정도를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여기 보이시는 이 저항 추세를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 기준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비트코인의 운명은 2019년 말까지 어떤 식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인지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정리해본 이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 그래 정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을 재생만 시켜주셔도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